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건강 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한 뉴스 브리핑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이스 커피 마셨을 뿐인데 배가 살살. 이것이 식중독의 주범이다. 정답은 뭘까요? 글쎄, 시럽일까요? 시럽. 예. 정답! 아이스 커피니까 얼음! 얼음? 오! 딩동댕일까요?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얼음 맞습니다. 예, 아이스 커피 마셨을 뿐인데 얼음이 식중독의 주범이었습니다. 얼음 속에도 식중독균이 산다고 합니다. 해마다 여름철 식중독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얼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달 3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에서요, 시중 유명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용 얼음 400건을 검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음이 균에 오염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요, 얼음을 얼릴 때 쓰는 물보다는 제빙기, 그리고 또 얼음을 퍼담을 때 사용하는 얼음 스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자, 우리 집의 얼음, 냉동고 속의 얼음 깨끗할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혈당 말고 이것의 변동폭이 클수록 사망률이 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거의 변동성이 클까요? 자두 씨? 혈당 말고 혈압! 맞아. 혈압. 예. 혈압. 우리 재성 씨는? 있는데요. 저는 콜레스테롤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콜레스테롤 받고 저는 나쁜 붙여가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다들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정답은요, 셋 중에서, 넷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 정답은 뭘까요? 중성지방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중성지방의 변동폭이 클수록 당뇨병 환자의 사망 및 심혈관 질환 관련 사건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 연구팀이 4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 72,060명의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중성지방의 변동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률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까지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의 변동폭에 대한 경고는요, 세계 최초로 규명된 결과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한 뉴스 키워드, 딱 지금 먹어야 될 혈당 안 올리는 과일 4가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과일 좋은 거야 다들 알고 계시지만 혈당 올린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이거 먹어도 될까? 좀 주저하기 마련인데요. 비타민, 미네랄 풍부하고 혈당도 안 올리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자몽. 그리고 빨갛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는요, 의사들도 너무 좋아한다는 토마토. 그리고 비타민 덩어리 키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궁금하시죠? 네네.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건강식품 정보 매체 Eat This Not That에서 4가지 과일을 혈당 걱정 없는 과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저 마지막 과일 저도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따가. 자, 네 번째 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모모형 몸매가 대장암에 잘 걸린다. 제일 잘 걸린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의 몸매, 나는 어떤 몸매다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까요? 고백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왜 가져야 되죠? 저는 그래도 좀 길쭉하고 매끈하니까 바나나형 아닐까요? 긴 바나나. 요즘 네. 작은 바나나도 나오긴 하는데 그럼 안 긴 되는데. 바나나. 긴 바나나로. 네, 저는 아시겠지만 약간 납작해요 몸이. 그래가지고 그 스마트폰 체형이라고 할까요? 네. 한번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자두 씨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땅에 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자두 같아요. 자두형 몸매? 과일형 몸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콜라병 볼링 빈병도 아닐까. 너무 다들 아무튼, 고백하는 거 대장암에 잘 걸리는 몸매, 바로 사과형 몸매라고 합니다. 허리에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과형 체형이 대장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아이고. 국제암연구소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공동 연구팀은 약 32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사과 체형이 알려진 허리가 두껍고요, 엉덩이가 좁은 유형이 대장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결과는 지난 19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뉴스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뉴스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겠어요. 저희가 아까 이제 체형 얘기한 부분은요, 이따가 이제 체형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짚어야 할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 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져가지고 요즘 시원한 음료수 많이 찾으시는데 아이스 커피에 들어있는 뭐 얼음도 좀 짚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얼음은 뭐 영하 몇 도에서 막 얼리니까 다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식중독이 살아있나 보죠? 우리가 음식을 네. 보관할 때 무조건 냉장고에 딱 넣잖아요. 예.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으면 음식이 굉장히 안전하리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요. 냉장고도 좋아하고 얼음 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테리아균 같은 경우는요. 식중독만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폐혈증도 일으키고 뇌수막염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균인데요. 이 균은 시원한 데서도 굉장히 잘 견디고 영하 20도가 냉동실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 리스테리아균이 특히 얼음을 얼리는 얼음틀에 잘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얼음틀에서 만든 얼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얼음이 녹으면서 음식 자체가 오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노로바이러스도 역시 추운 데서 잘 견디고 있는데 특히 식약처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 17일 동안이나 얼음 속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살아 있어서 무려 45%나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무서운 게요. 제가 사실은 뭐 남편 없이 하루 이틀은 살 수 있는데 얼음 없이는 하루도 제가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매번 카페에 갈 때마다 이게 뭐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얼음이 깨끗한지 식약처 직원도 아니고 이거 일일이 확인하고 마실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그렇다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얼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냉장고를 들였잖아요. 신혼집 네. 냉장고 들어왔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냉동고 열어보면 한 서너 알씩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즐겨 먹고 있는데 네.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는 옛날 냉장고라 얼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냉장고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얼음 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틀. 닫기 귀찮아가지고 사실 저 집에서 그럼요. 얼음 안 먹어요. 예, 약간 배탈도 잘 나긴 해가지고. 네. 근데 이 얼음틀 있으면 좀 매일 닦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박주환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이 TV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얼음틀을 닦지 않으시고 그냥 얼음을 네. 내고 리필을 물을 한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하실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영하에서 잘 견디는 리스테리아균 같은 균에 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화면처럼 이 얼음틀을 사용하고 난 다음엔요. 주방 세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저렇게 흐르는 물에 헹군 다음에 그다음에 물기가 없도록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식약처에서는 리스테리아균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물 세척만으로도 대부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노로바이러스는요. 얼음 안에서도 생존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얼음틀에 우리 물을 부을 때 물을 한번 끓였다가 식혀서 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방 세제로 닦는 것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끓였다가 식혀야 된다. 언제 끓이죠? 네, 드시려면 번거롭지만 하셔야 됩니다. 해야 아저씨. 합니다. 네. 그럼요. 자, 얼음 외에도 여름철 식중독 요주의 식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 냉장고 안에 1년 365일 가지고 있는 식품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달걀입니다. 달걀이 여름 식중독의 온상인 이유가 뭘까요, 하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7년부터 2021년도 사이까지 식중독, 즉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발생된 식중독 환자의 무려 77% 이상이 이 달걀과 달걀 지단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는요, 이 달걀에서 감염된 살모넬라균 식중독으로 첫 사망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달걀 껍질에 살모넬라균이 이제 묻어 있는데 이거를 손으로 만졌다가 다른 이제 음식을 만지실 때 골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덜 익은 달걀이나 아니면 반숙 지단 같은 거 안에 살모넬라균이 서식을 하면서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건 해결 방법이 좀 쉽지 않나요? 왜냐면은 달걀 이제 판에서 꺼내서 껍질에 균이 있으니까 일단 씻고 나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간혹 그 조리하시기 전에요, 저 흐르는 물에 달걀을 이제 씻고 이제 조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더 세균 변식이 더 이제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 이를테면요, 이렇게 씻고 하시다 보면은 바깥에
그 달걀 끝에 겉에 표면에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세균이 번식을 막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씻겨 나가면서 제대로 제일 작동을 못 하고요. 예. 그다음에 달걀을 보관할 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이 뾰족한 쪽이 아래로 그다음에 안쪽에다가 넣으셔야지만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문제겠습니다. 그다음에 겉에 저렇게 배설물이 묻어 있으면은 물로 씻지 마시고 반드시 종이 타올로 닦으시고요. 그다음에 달걀을 만진 다음에 반드시 손으로 씻으시고요. 아니면은 위생 장갑을 착용하신 다음에 만지셔야지만 균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네. 머리카락이나 손톱에 큐티클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달걀 껍질 밖에도 큐티클층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네. 자, 그다음 한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중성지방의 변동폭이 클수록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진다였는데 저는 그냥 중성지방이 높으면 문제인 줄 알았지 변동폭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것도 봐야겠네요. 네, 제가 출연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한결같은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업다운이 심한. 네, 한결같은 사람이 좋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만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한결같이 건강하고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데 문과세요? 아니 세상에. 저희가 보통 혈압, 혈당, 뭐 고지혈증 마찬가지입니다만 높으면 나쁘고요. 낮춰야 좋은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심한 분들이 쭉 지속적으로 높은 분들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성지방은 저희가 음식이나 생활 습관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다라고 하면 아 내가 생활 습관이 조금 건강하지 못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뇨병이 생기는 기전 자체 때문에 중성지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실제 혈액 검사를 하시면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이 꽤 높은 분들이 많은데요. 진료 보실 때마다 중성지방의 변동폭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면 아, 조금 내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이게 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뭐 혈당 스파이크는 들어봤는데 중성지방 스파이크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뭐 혈당, 혈압, 중성지방한테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쪽에 우리 자두 씨와 최시중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것들로 한 상 차려봤어요. 아니 어머나. 오늘 저는 잘 먹겠습니다. 삼겹살 좀 구워주고 햄버거 주는 줄 알았더니 중성지방 스파이크 맛이라고 이 음식 준비하신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황교수님, 맞습니다. 그렇죠? 이 앞에 보시면 이 식단이요. 대표적으로 이 중성지방을 높이는 음식들로 이제 차려봤습니다. 이 중성지방은요.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체내에서 지방에서 분비가 되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중요한 어떤 그 물질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문제인 거죠. 이런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에 통해서 지방이 너무 과하게 지방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혈중 농도의 그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삼겹살, 뭐 그다음에 식용유로 튀긴 거 아니면은 뭐 튀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너무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들, 그다음에 주류 같은 것들을 좀 줄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그다음에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는요, 찌거나 삶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게 잘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계속해서 이제 한 뉴스 브리핑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저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 때문에 걱정했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네. 네, 혈당을 안 올리는 4가지 과일. 네, 그 오늘은 토마토가 과일 쪽으로 살짝 편입을 했네요. 토마토, 자몽, 키위 3가지 알려주셨는데요. 덜 올리나 보죠, 혈당을? 네, 보통 이제 저처럼 주로 심장 혈관을 보는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한 30-40%, 당뇨병이 아니라도 혈당이 조금 높은 분들이 한 20-30%, 전체 한 3분의 2 정도는 혈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식후에 이 과일을 잘 드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앞에서 들으셨던 중성지방뿐만 아니라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일을 좀 골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키위, 자몽, 토마토는 특히 다른 과일에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당 지수라 그래서 일정 수준의 과일을 복용했을 때 혈당이 쭉 올라가는 소위 말해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이 좀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 3가지 과일을 골라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과일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드시면 섬유소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특히 혈당이 조금 높거나 당뇨병인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 같은 거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더 건강한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계속해서 지금 기대가 되는 게 혈당 안 올리는 이 마지막 과일이 혹시 자두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괜히. 자두가 근데 지금 철인가요 혹시? 곧 옵니다. 곧 와요? 네. 곧 와요. 아직은 아니죠? 아, 곧 온다니까. 네. 누나가 온다면 오는 거예요. 와요, 이제. 공개할 이 과일은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네. 그래서 나 아닌가? 자두는 일단 아니고요. 아니다. 공개하자면 뭘까요? 바로 짜라란. 생겼는데. 네, 살구입니다. 그러니까 살구가 혈당을 잘 올리지 않는 그런 과일이군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아까 가장 낮은 게 혈당 지수가 30이었었는데요. 이 살구는요, 혈당 지수가 그보다 더 낮은 29입니다. 혈당 지수도 낮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칼로리도 거네요. 적고, 그다음에 그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들은 다 먹어도 되고 마음껏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혈당 지수가 높았던 아까 수박 같은 경우는 좀 높았는데 이 수박은 드시지 말아야 되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이 과일군 1의 섭취량을 이제 제한해 놓고 이 교환단이라는 것을 제한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중에서 하나는 골라서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다 드시는 게 아니라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안 되는구나. 예, 이를테면요, 저기 사과 3분의 1개, 예. 아니면은 귤 2개, 아니면은 혹은 여름이니까 이제 수박 한 쪽, 저 정도는 드셔도 되고요. 한쪽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4분의 1 통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한쪽이라는 한쪽이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여름에는 또 수박이 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박도 굉장히 적게 저 정도만 교환 단위에 한 단위에 해당되는 것만 잘 골라서 절대 다 드시는 게 아니라요. 저 중에 하나만 골라서 섭취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굉장히 지혜롭게 과일을 섭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단 살구. 혈당을 안 올리는 4가지 과일, 네. 자몽, 또 키위, 토마토, 살구, 토마토 살구. 알려드렸어요. 네. 살구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어우,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살구 정도면 드실 수 있으시죠? 아, 그럼요.